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또 하루 여러분에게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전달할까 합니다. 뭐 삼성전자 이야기도 뭐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골드만삭스가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가 한국 증시가 매력적이래. 도대체 뭐가 매력적이야?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매력적이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한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이제 중립에서 이제 비중 확대해라. 뭐 그렇게 높여 잡았어요. 뜬금없이. 코스피 지수는 향후 1년간에 한 11% 정도 상승할 거다. 상승할 거다. 그렇게 합니다. 11% 상승해봐야 얼마 되겠어. 현재 2,400이면은 한 11%면은 한 250 정도 되니까 한 2,650에서 2,700까지 될려나? 하여튼 향후 1년간 11% 정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18일 보니까 블룸버그 등에 따르니까 골드만삭스의 그 티모시 모의 아시아 태평양 투자 전략가라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그 전략가가 내년 연간 전망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한국하고 중국 증시가 가장 높은 성과를 기록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높은 성과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 그가 또 뭐라고 하냐. 한국의 경우에는 수출이 감소되고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약간 둔화되고 기업 실적 하향 조정, 자금 시장의 신용 경색 등 그런 우려가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합니다. 매력적 판단해가지고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좋게 볼까요? 골드만삭스가 이제 한국 증시의 투자 의견을 이제 높인 것은 1년 만이에요. 1년 만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또 증권사가 지난해 11월 보고서에서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한때는 또 중립을 봤단 말이야. 낮춰잡았는데 다시 또 높여잡더라.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얘들 보니까 정신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골드만삭스가 내년 국내 증시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크게 한 5가지로 보는 것 같아. 5가지로 봐요. 첫 번째 뭐냐, 그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낮은 밸류에이션.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지. 낮은 밸류에이션이다. 그리고 2024년에는 실적이 개선된다. 24년을 좋게 보는가 봐요. 실적이 개선된다.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상승으로 전환한다. 반도체 사이클 이제 상승 간다. 그리고 10년 이내에 최저 수준의 외국인의 투자 비중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하는데 우리 보통 MSCI예요. MSCI 선진지수 편입 기대 등이 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본다. 한국 주식 사라. 뭐 그런 거예요. 이 골드만삭스가 국내 증시의 그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한 것은 대부분 증권사의 분석과 상반이 되어 반대로 되는 것 같아. 최근에 국내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은 높아졌고 주가는 오르고 실적 추정치가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 수익 비율 PR이죠. 이 PR이 장기 평균인 10배를 넘어섰어. 10배를 넘어선 상태고 그럼에도 골드만삭스는 다른 밸류에이션 지표를 볼 때 국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됐다.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골드만삭스는 그 한국 증시의 24개월 선행 주가 수익률이 있어요. PR. 이 퍼가 8.9배로 과거 평균보다 낮다. 그 한국 주식의 한 52%가 그 장부가 이하로 거래되고 있는데 이는 과거 시장의 그 저점기와 일치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점기와 일치한다. 그 시장에서는 내년 경기 침체랑 기업 실적 둔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요. 제가 전에 얘기했죠. 상당히 안 좋다고 막 하는데 골드만삭스는 2024년 실적을 봐야 한다고 강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시장은 미래를 반영한다는 이유인데 골드만삭스에 따르니까 내년에 그 MSCI 그 한국 지수의 주당 순이익 EPS가 전년 대비 한 11%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하지만 24년에는 전년 대비 한 28% 이제 급증할 것이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내다보고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그 한국 증시의 단기 실적 전망은 좋지 않다. 그러면서도 시장은 이미 내년 실적 둔화를 가격에 이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보인다.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가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내년 2, 3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예상한 것 같아. 내년에는 바닥 친다. 바닥 치고 이 반도체 주가는 업황을 2개 한 분기가량 선행한다고 하죠.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년 1분기가 주가의 변곡점이 될 것이고, 골드만삭스는 삼성전자랑 그 하이닉스 이 두 개가 이제 코스피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에 달하는 만큼 이 두 종목의 주가가 오를 경우는 시장의 강세폭도 커질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분기 정도는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쌀 때 5만 전자일 때 막 엄청나게 막 허블나게 모아야 돼요, 여러분. 5만 전자일 때 쌀 때 막 떨어질 때 막 모아야 돼. 지금 모아놓고 내년 보면 또 슈팅하면은 쭉쭉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 근데 외국인 투자자 비중이 이제 10년 만에 최저치에 내려왔다는 것도 수급상 긍정적이다. 외국인들이 이제 추가적인 자금 이탈이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비중은 2017년이죠. 이 말에 34%에서 최근 28%까지 떨어졌어. 34에서 28%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주 좋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2017년 말 이후 한국 주식을 지속적으로 막 팔았어요. 팔면서 누적 순매도액이 59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590억 달러 달하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대만 증시에서 자금을 빼는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매수세가 현재 쏠리고 있다는 거죠. 매수세로 쏠리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증시가 이제 MSCI 이 선진지수 이 편입 전 단계인 관찰국이라고 했는데 관찰국에 등재될 가능성이 높은 거야. 관찰 대상. 그래서 그 MSCI는 매년 6월이죠. 6월에 그 관찰국 목록 내에 국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선진이냐, 뭐 신흥이냐, 하여튼 시장의 재분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재분류를 위해서는 1년 이상 그 관찰국 목록에 올라 있어야 돼. 관찰 대상에 올라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하여튼 한국 증시가 MSCI 그 선진주에 편입되면은 약 550억 정도, 550억 달러죠. 550억 달러 가량의 자금이 순유입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선진지수에 편입되면은 그 밸류에이션은 30% 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실적이 한 10에서 한 15% 정도 성장한다는 것까지 감안을 하면은 증시는 한 40에서 한 50% 정도 더 슈팅할 수 있다. 슈팅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현재 약세 수준인 그 원화, 이 원화가 이제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그 달러 기준으로 보면은 더욱 상승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투자에 임하시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일단 부지런히 많이 모아가지고 삼성전자 많이 모아서 비쌀 때 파세요. 제대로 수익 날 때 파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주 제대로 수익 내 가지고 그때 가서 그 기쁨을 만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봬요.